부장님, 결제 받으러 왔습니다. 수고했네. 오늘 퇴근하고 술 한잔 어때? 오늘 그럼 우리 집으로 가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분명 뭔가 이상한데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느낌. 매일 함께 자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낯설어지는 그 감각. 처음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핸드폰을 볼 때 화면을 숨기고 샤워를 더 자주 하고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거대한 의심으로 변하는 거죠. 이미연 씨는 50대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을 믿었고 가정을 지켜왔고 의심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결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퇴근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고요. 옷에서 나는 냄새도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잖아요. 알게 되는 순간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진실. 이미연 씨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여자가 진실을 마주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벌어지고 있을 너무나 흔하지만 너무나 잔인한 현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는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미연 씨의 하루는 언제나 비슷하게 시작됩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면 제일 먼저 일어나 주방으로 향하죠. 남편 장석준 씨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된장찌개 한 냄비밥 한 공기 김치에 계란말이까지. 결혼한 지 25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루틴이었어요. 이미연 씨는 이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조용한 새벽 부엌에서 혼자 요리하는 시간,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는 게 평화로웠죠. 석준 씨는 중견기업의 부장입니다. 53세 곧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기였죠.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이었어요. 이미연 씨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 그런 남편과 함께 이룬 가정이 행복했죠. 7시가 되면 석준 씨가 일어났습니다. 씻고 나와 식탁에 앉으면 이미연 씨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었어요. 여보, 잘 먹을게. 고마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매일 아침 나누는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25년의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죠. 최근 몇 달 사이 석준 씨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요즘 들어 야근이 잦아졌고 외근도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집에 왔는데 요즘은 9시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이미연 씨는 이해했습니다. 책임이 커지면 그만큼 바빠지는 게 당연하니까요. 승진을 앞두고 있으니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야근을 해도 집에 오면 피곤해했거든요. 소파에 앉자마자 넥타이를 풀고 한숨을 쉬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달랐어요. 늦게 들어와도 표정이 밝았고 피곤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일 때가 많았죠. 이미연 씨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승진 앞두고 일이 잘 풀려서 그런가 보다 했죠.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하던 중 석준 씨가 말했어요. 여보, 요즘 카풀 동승자가 생겼어. 회사 후배인데 같은 동네 산다더라고. 어차피 같은 방향인데 태워주기로 했어. 이미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것도 좋네요. 요즘 기름값도 비싼데 나눠내면 좋잖아요. 아니, 돈은 안 받아. 그냥 출퇴근길 같이 가는 거야. 이미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착하네요, 당신. 그렇게 배려심 있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라서 난 자랑스러워요. 석준 씨는 미소 지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이미현 씨는 몰랐죠. 카풀 동승자는 여자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말았어요. 괜히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거든요. 게다가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배신한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석준 씨는 아침마다 조금씩 일찍 나갔습니다. 카풀 동승자를 태우러 가야 한다면서요. 이미연 씨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나가지 않게 하려고요. 어느 날 아침 석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다시 빗었어요. 넥타이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맸죠. 면도도 더 꼼꼼하게 했습니다. 이미연 씨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승진 앞두고 외모 관리하는 거겠지. 그렇게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석준 씨가 평소보다 늦은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이미현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연락도 없이. 미안해, 회의가 길어졌어. 석준 씨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눈은 이미현 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죠. 이미현 씨는 그 순간 알아챘습니다. 이건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이라는 걸. 결혼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눈빛.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밥은 먹었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석준 씨는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샤워를 하겠다면서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한참을 쉬다가 씻었는데 요즘은 들어오자마자 샤워부터 했어요. 이미연 씨는 남편이 벗어놓은 옷을 집어들었습니다. 세탁기에 넣으려고요. 그런데 와이셔츠를 집어드는 순간 코끝에 낯선 향기가 스쳤어요.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것도 여자 향수, 달콤하고 화사한 그런 향. 이미연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남편은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 냄새는 어디서 온 걸까? 머릿속에 여러 가능성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여직원이 지나가다 스친 건가?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뿌린 향수가 묻은 건가? 아니면 이미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미연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아는 그 사람일까? 다음 날 아침 이미연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소 같지 않았어요. 석준 씨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죠. 의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석준 씨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평소처럼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했죠. 이미연 씨는 남편이 나간 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어요. 카풀 동승자의 이름은 민지희, 34살 계약직 사원이었습니다. 석준 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어요. 정확히는 바로 옆동이었죠. 석준 씨가 처음 지희 씨를 알게 된 건 회사 복도에서였습니다. 인사팀 앞을 지나가는데 낯익은 얼굴이 보였거든요. 저 사람 우리 아파트에서 본 것 같은데. 다음 날 아침 석준 씨는 출근하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 지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회사에서 뵀죠. 아,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같은 아파트 사세요. 네, 저쪽 동에 살아요. 그렇게 인사를 나눴고 석준 씨는 무심코 물었습니다. 출근하세요. 차 있으면 태워드릴까요? 지희 씨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카풀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정말 그저 카풀이었어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지희 씨는 석준 씨의 차를 탔고 회사까지 30분 동안 각자 핸드폰만 봤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끔 날씨 이야기나 교통 상황 정도만 나눴어요. 지희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부장님 차를 얻어 타는 거니까 실례가 되지 않으려고 최대한 조용히 있었죠. 석준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같은 방향 가는 사람 태워주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석준 씨가 아침을 못 먹고 나왔어요. 급하게 나오느라 식사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차에 타자마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지희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부장님 아침 안 드셨어요? 응, 오늘 좀 바빠서. 잠깐만요. 지희 씨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이었어요. 이거 드세요. 제가 2개 샀는데 하나 남았거든요. 석준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어차피 저 아침에 많이 못 먹어요. 드세요. 석준 씨는 고맙다며 김밥을 받았어요. 그리고 운전하면서 한 입 베어 물었죠. 생각해보니 언제 마지막으로 누가 이렇게 챙겨줬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차려주긴 하지만 그건 의무처럼 느껴졌거든요. 25년 동안 매일 같은 루틴이었으니까. 하지만 지희 씨가 건넨 김밥은 달랐어요. 누군가 자신을 신경 써준다는 느낌이 들었죠. 고마워요, 지희 씨. 아니에요, 부장님.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회사 이야기, 주말에 뭐 했는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어요. 석준 씨는 지희 씨와 대화하는 게 편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지 오래됐거든요. 생활비 이야기, 자식 이야기, 그런 것뿐이었죠. 하지만 지희 씨와는 달랐어요. 영화 이야기, 음악 이야기, 요즘 유행하는 것들.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습니다. 지희 씨도 석준 씨와의 대화가 좋았어요. 회사에서는 부장님이지만 차 안에서는 편한 선배 같았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석준 씨가 물었어요. 지희 씨 회사 생활은 어때요? 적응 잘하고 있어요. 지희 씨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런데 계약직이라 좀 불안하긴 해요. 석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직이구나, 힘들겠네. 네,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요. 매번 계약 갱신할 때마다 떨려요. 석준 씨는 운전대를 잡은 채 생각했습니다. 이 친구 참 불안정한 위치에 있구나. 문득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추천서라도 써주면 정규직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희 씨,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규직 전환 추천서 필요하면 써줄게. 지희 씨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부장님? 그럼 정말 감사하죠. 석준 씨는 뿌듯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게 기분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시작했는지는 몰랐죠. 그날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희 씨는 석준 씨에게 더 많이 의지하게 됐어요. 업무 관련 질문도 하고 조언도 구했죠. 석준 씨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지희 씨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게 좋았거든요. 집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았으니까. 아내는 혼자서도 모든 걸 잘하는 사람이었고 자식들은 이미 다 컸어요. 석준 씨는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을 지혜 씨가 채워주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석준 씨에게 외근 업무가 생겼습니다. 거래처에 가서 결제를 받아와야 하는 일이었죠. 석준 씨는 지혜 씨를 불렀어요. 지혜 씨, 오늘 나랑 같이 외근 갈래? 서류 검토도 필요하고 배울 것도 있을 거야. 지혜 씨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외근은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요. 결제 받는데 30분밖에 안 걸렸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석준 씨가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갈까? 네, 좋아요.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석준 씨는 지혜 씨에게 물었어요. 지혜 씨는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어요? 지혜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몇 년을 아르바이트로 버텼다는 것. 겨우 계약직으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것. 정규직이 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것. 석준 씨는 지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기회가 없다니. 내가 꼭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지혜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 순간 석준 씨는 지혜 씨를 다시 봤어요. 고개 숙인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거든요.
그리고 문득 보호해주고 싶다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건 상사로서의 책임감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석준 씨는 지희 씨와 나란히 걸었어요. 그러다 문득 지희 씨의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냘프고 작은 손. 석준 씨는 그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차에 타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석준 씨는 기어를 바꾸다가 실수로 지희 씨의 무릎에 손이 닿았어요. 아, 미안. 괜찮아요. 지희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석준 씨도 당황했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 접촉이 주는 떨림 같은 것,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외근은 자주 생겼어요. 석준 씨가 의도적으로 만든 일정도 있었죠. 지희 씨를 데리고 나가는 게 좋았거든요. 외근을 갈 때마다 점심을 함께 먹었고 가끔은 커피도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석준 씨는 집에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지희 씨에게 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승진에 대한 압박감, 나이 들어가는 두려움. 지희 씨는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위로해줬죠. 부장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부장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석준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준다는 게 오랜만이었거든요. 어느 날 외근길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석준 씨는 라디오를 켰어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죠. 지희 씨는 창밖을 보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석준 씨는 슬쩍 지희 씨를 봤어요. 창밖 풍경을 보는 지희 씨의 옆모습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석준 씨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지희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아니 호감 이상의 감정일지도 모른다는 걸.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안 돼, 나는 유부남이야. 그리고 지희는 내부하 직원이고, 하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외근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먼 곳이었습니다. 왕복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었어요. 석준 씨와 지희 씨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희 씨는 자신의 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언젠가는 안정된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싶다고. 석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그 모든 걸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옆에 앉은 이 젊은 여자와 대화할 때가 더 행복했죠. 지희 씨 남자친구 있어요. 석준 씨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연애할 여유가 없어요. 일도 바쁘고 미래도 불안하고. 그래요. 석준 씨는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어요.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는 자신도 잘 몰랐죠. 거래처에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차 안은 어두워졌고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석준 씨는 기어를 바꾸다가 손을 지희 씨의 무릎에 살짝 올려놨어요.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었죠. 지희 씨는 놀라서 석준 씨를 봤습니다. 하지만 석준 씨는 아무 말 없이 운전만 했어요. 손은 여전히 지희 씨의 무릎에 있었죠. 지희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치워야 하나.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장님이고 자신의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고 한 사람이고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결국 지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만 바라봤어요. 석준 씨는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손을 조금씩 위로 올렸어요. 지희 씨는 몸이 굳었지만 여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선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미연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한 지 1시간쯤 지난 저녁 9시였죠. 요즘 석준 씨는 거의 매일 9시가 넘어서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7시면 왔는데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석준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TV를 보는 게 아니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미연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남편 쪽을 돌아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표정이 예전과 달랐고 분위기도 달랐죠.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보면서 미소 짓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나한테는 그런 미소 한번 안 보여주면서 설거지를 끝내고 이미연 씨는 거실로 나왔어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먹고 왔어요. 응, 회사에서 먹었어. 석준 씨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눈은 TV에서 떼지 않은 채였죠. 사실 TV가 아니라 핸드폰을 보고 있었지만요. 이미연 씨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어요. 요즘 야근이 많네요.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어.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석준 씨가 회사 이야기라도 길게 했을 텐데 요즘은 대답이 짧고 건조했어요. 이미연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그때 석준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톡 알림음이었죠. 석준 씨는 황급히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슬쩍 웃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답장을 보냈죠. 이미연 씨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누구세요, 이 시간에? 아, 회사 후배. 업무 관련 질문이래. 석준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이미연 씨는 그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의 표정, 목소리, 몸짓, 모든 게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 이미연 씨는 잠들기 전에 남편의 옷을 정리했어요. 세탁기에 넣으려고 와이셔츠를 집어드는 순간 또다시 그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 냄새, 여자 향수 냄새, 지난번과 같은 냄새였어요. 이미연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죠. 이미연 씨는 와이셔츠를 코에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어요. 분명 여자 향수였습니다. 그것도 젊은 여자들이 뿌리는 그런 향. 이미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이 답답했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미연 씨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국을 끓이다가 손을 댈 뻔했죠. 석준 씨는 평소처럼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먹어요. 석준 씨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미연 씨는 건너편에 앉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묻고 싶었어요.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석준 씨는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어요. 무언가 메시지가 온 모양이었죠. 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연 씨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미소는 나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미소야. 석준 씨가 출근하고 나서 이미연 씨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청소했어요. 뭔가 증거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서재를 청소하다가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그 안에 구겨진 종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미연 씨는 그걸 집어 펼쳐봤습니다. 영수증이었어요. 주유소 영수증인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음식점 영수증이었죠. 날짜를 보니 사흘 전, 메뉴는 스테이크 2인분, 가격은 12만 원. 이미연 씨의 손이 떨렸어요. 사흘 전 석준 씨는 야근한다고 했거든요. 회사에서 도시락 먹었다고 했죠. 그런데 12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그것도 2인분을, 이미연 씨는 그 영수증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죠. 그날 저녁 석준 씨가 돌아왔을 때 이미연 씨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영수증을 내밀고 싶었어요. 이게 뭐예요? 누구랑 먹은 거예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거든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식사 내내 이미연 씨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하고 있는 걸까?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석준 씨는 그런 이미연 씨의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느끼지 않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식사를 마치고 석준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미연 씨는 설거지를 하며 또 눈물을 흘렸죠. 소리 없이 조용히. 그날 밤 이미연 씨는 남편이 잠든 뒤에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미연 씨는 남편을 지켜봤어요.
퇴근 시간 통화 내용 표정 하나하나를 그리고 점점 더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석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8시쯤이었죠. 이미연 씨는 놀랐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 석준 씨는 곧장 욕실로 향했어요. 샤워를 하겠다면서요. 이미연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씻으려고 서두르는 걸까? 무언가 지우려는 것처럼. 석준 씨가 욕실에 들어가자 이미연 씨는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 위에 석준 씨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핸드폰이 있었죠. 이미연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화면을 켰습니다. 잠금 화면이 떴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이미연 씨는 결혼기념일을 눌러봤어요. 틀렸습니다. 아들 생일을 눌러봤죠. 역시 틀렸어요. 딸 생일, 자신의 생일, 전부 틀렸습니다. 이미연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밀번호가 바뀐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바뀐 걸까? 왜 바꾼 걸까? 그때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미연 씨는 황급히 핸드폰을 도로 놓았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죠. 석준 씨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뭐해? 물 좀 마시려고. 이미연 씨는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석준 씨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죠. 이미연 씨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남편을 봤어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이미연 씨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어느 날 저녁 석준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요. 이미연 씨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어요. 석준 씨가 최근에 자주 쓰는 숫자들을 떠올려 봤죠. 문득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석준 씨가 카드 비밀번호를 바꿨었거든요. 그때 새로 만든 번호를 중얼거렸던 게 기억났어요. 1105, 11월 5일. 무슨 날인지는 몰랐지만 석준 씨에게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았습니다. 이미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1105를 눌렀어요. 핸드폰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이 주르륵 나타났어요. 맨 위에 있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엔조이. 이미연 씨는 그 이름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엔조이라니, 이게 무슨 이름이야? 대화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미연 씨는 위로 스크롤을 올려 처음부터 봤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어요. 부장님, 오늘 자료 확인 부탁드려요. 네, 확인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가 달라졌습니다. 부장님, 오늘 점심 감사했어요. 나도 즐거웠어요. 그리고 점점 더 친밀해졌죠. 부장님, 요즘 제가 힘이 돼요. 나도 지혜 씨 덕분에 힘이 나요. 이미연 씨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어요. 최근 메시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나도 행복했어. 다음엔 언제 만나요?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이미연 씨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이미연 씨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카카오톡을 끄고 핸드폰을 도로 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죠. 석준 씨가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말했어요. 뭐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TV 보고 있어. 이미연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석준 씨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연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머릿속에는 그 메시지들만 맴돌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언제 만나요? 회사 엔조이. 이미연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건 확실했죠.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그날 밤 이미연 씨는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일까?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을까? 너무나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한편 지희 씨는 회사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2달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석준 씨는 정규직 전환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어요. 오히려 최근 들어 석준 씨와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외근을 갈 때마다 스킨십은 늘어났고 이제는 차 안에서 손을 잡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죠. 지희 씨는 불편했지만 거절하지 못했어요. 거절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정규직 전환도 포기해야 할 것 같았고 어쩌면 계약 해지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부장과 계약직, 그 관계는 평등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석준 씨가 지희 씨를 불렀습니다. 지희 씨 오늘 외근 같이 갈 수 있어요. 네 부장님.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나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래처로 가지 않았습니다. 석준 씨는 한적한 곳으로 차를 몰았죠. 지희 씨는 불안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강변공원 주차장에 섰어요. 주변에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죠. 석준 씨는 시동을 끄고 지희 씨를 돌아봤습니다. 지혜 씨, 네 부장님. 석준 씨는 지희 씨의 손을 잡았어요. 지희 씨는 손을 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 지혜 씨한테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지희 씨는 당황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부장님은 결혼하셨잖아요. 알아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석준 씨는 지희 씨에게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지희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안 돼요, 부장님. 왜?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아요. 석준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희 씨나 지금 진심인데 지희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부장님, 저 정규직 전환 어떻게 됐어요? 그 말에 석준 씨는 멈췄습니다. 아, 그거 인사팀이랑 조율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봐. 지희 씨는 알았습니다. 석준 씨가 실제로 도와주고 있는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부장님 정말 도와주시는 거 맞죠? 당연하지 내가 도와준다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희 씨는 인사팀에 직접 물어봤어요. 제 정규직 전환건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인사팀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요? 그런 논에 들어온 적 없는데요. 지희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석준 씨가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날 저녁 지희 씨는 석준 씨를 찾아갔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사무실에는 석준 씨만 남아 있었죠. 부장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응몬데. 지희 씨는 문을 닫고 석준 씨 앞에 섰습니다. 제 정규직 전한 건 인사팀에서 모른대요. 석준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게 아직 공식적으로 올라가기 전이라 거짓말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지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지희 씨 오해야. 나 정말 도와주려고 했어. 그럼 왜 인사팀에는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게 타이밍이 안 맞아서. 지희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 부장님 믿었는데. 석준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미안해 지희 씨.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지희 씨는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이용당한 거였다는 걸. 정규직은 미끼였고 자신은 그 미끼를 물었던 거죠. 부장님 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희 씨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저 지금 일자리 잃게 생겼는데. 석준 씨는 지희 씨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볼게. 하지만 정규직은 힘들 것 같아. 지희 씨는 석준 씨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 치워요. 지혜 씨, 저 이제 부장님 안 봐요. 지희 씨는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그날 밤 지희 씨는 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엔 그냥 카풀이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걸까?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지희 씨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인사팀에서 보낸 거였어요. 계약 만료 안내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지희 씨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정규직도 관계도 자존감도 전부 잃어버렸죠. 이미연 씨는 남편의 불륜을 확신했지만 여전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물어보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25년간 쌓아온 결혼 생활이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대신 이미연 씨는 남편을 관찰했어요. 언제 누구와 연락하는지, 언제 외출하는지 하나하나 체크했습니다. 석준 씨는 아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평소처럼 행동했죠. 어느 날 저녁 석준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회사 워크숍 가야 해. 1박 2일이야. 이미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했죠. 정말 워크숍일까? 아니면 그 여자와 만나는 걸까? 이미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다고. 주말이 됐습니다. 석준 씨는 가방을 챙겨 나갔어요. 1박 2일이라며 옷도 여러 벌 챙겼죠. 이미연 씨는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석준 씨가 나간 뒤 이미연 씨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남편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사 대표 번호였죠. 여보세요. 인사팀 연결 부탁드려요. 잠시 후 인사팀 직원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인사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석준 부장 부인인데요. 이번 주말 워크숍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짐을 좀 보내려고 해서요. 인사팀 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워크숍이요. 이번 주말에는 워크숍 일정이 없는데요. 이미연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나 봐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끄는 이미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워크숍은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남편은 지금 어디 가는 걸까? 누구와 있는 걸까? 이미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이미연 씨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잘 도착했어요. 응, 방금 도착했어. 석준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어디세요? 연수원이요. 응, 회사 연수원이야. 조용한 곳이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연 씨는 알고 있었죠. 회사에는 워크숍 일정이 없다는 걸. 잘 쉬어요. 응, 당신도. 전화를 끄는 이미연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것도 태연하게. 다음 날 오후 석준 씨가 돌아왔어요. 어땠어요? 워크숍? 괜찮았어. 뭐 그냥 그랬어. 석준 씨의 대답은 무심했습니다. 이미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을 정리해 주겠다며 받아들었죠. 방에 들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는데 양복 주머니에서 뭔가 나왔어요. 카드였습니다. 호텔 키카드였죠. 이미연 씨의 손이 멈췄어요. 워크숍이면 연수원이라고 했는데 왜 호텔 키카드가 나오지? 뒷면을 보니 호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이미연 씨는 그 카드를 손에 쥐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울었죠. 석준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방에서 우는 것도 모른 채 이미연 씨는 키카드를 도로 주머니에 넣고 가방을 정리했어요. 저녁을 차렸고 남편과 함께 밥을 먹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사 내내 이미연 씨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말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비겁한 걸까? 하지만 여전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말하는 순간 선택을 해야 하니까요. 이혼할 것인지 용서할 것인지. 이미연 씨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침묵을 선택했죠. 그날 밤 이미연 씨는 남편의 셔츠를 개며 눈물을 흘렸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지희 씨의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지희 씨는 책상을 정리했어요. 별로 가져갈 게 없었죠. 개인 물품 몇 개와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동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지희 씨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또 봐요. 지희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석준 씨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회의 중이라는 핑계였죠. 지희 씨는 알았습니다. 피하는 거라는 걸.
마지막까지 책임지지 않는 거라는 걸. 회사를 나서는 지희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뒤돌아보니 자신이 1년 넘게 다녔던 건물이 보였죠. 이제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곳. 지희 씨는 눈물을 참으며 걸어갔습니다. 한편 석준 씨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회의는 진작 끝났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죠. 지희 씨가 완전히 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동료가 물었어요. 석준 부장 왜 안 나가요? 아, 잠깐 생각 좀 하려고요. 동료가 나가고 석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구나. 지희 씨와의 관계도 그 모든 것도. 석준 씨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약간의 죄책감도 느꼈지만 곧 털어버렸죠. 어차피 지나간 일이니까. 그날 저녁 석준 씨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왔어. 이미연 씨는 부엌에서 나왔어요. 어서 와요. 씻고 밥 먹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석준 씨는 안도했습니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연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었죠.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침묵이 편했는데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죠. 이미연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떠나야 할까?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2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자식들도 있고 재산도 있고 이혼하면 모든 게 복잡해질 텐데 이미연 씨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사는 거죠. 모른 척하고. 석준 씨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이제 분류는 끝났고 가정으로 돌아왔으니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 거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준 씨는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임원 승진이 코앞이었죠. 회사에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희 씨는 이미 잊혀진 사람이었어요. 이미연 씨는 여전히 침묵했고 석준 씨는 여전히 몰랐죠. 하지만 관계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가깝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석준 씨가 출근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승진 발표야. 임원 될 것 같아. 이미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성공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남의 일 같았죠. 석준 씨는 아내의 무덤덤한 반응이 이상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내가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석준 씨는 임원이 됐어요. 회사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고 석준 씨는 웃으며 동료들과 악수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축하해줬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온 석준 씨는 공허했습니다. 아내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대화는 여전히 없었죠. 이미연 씨는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축하해요. 임원 됐다며. 응, 고마워. 짧은 대화였어요. 석준 씨는 밥을 먹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임원이 됐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혼자였으니까. 한편 지희 씨는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역시 계약직이었어요. 또다시 불안한 일상이 시작됐죠.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지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안정될 수 있을까? 정규직은 정말 불가능한 걸까? 그리고 석준 씨를 떠올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잃은 것들, 자존감, 신뢰, 순수함. 지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어느 날 저녁 이미연 씨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또 야근이었어요. 요즘 석준 씨는 임원이 되고 나서 더 바빠졌거든요. 이미연 씨는 혼자 밥을 먹으며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혼자 살고 있구나. 결혼했지만 혼자 사는 거나 다름없다는 걸.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냥 무감각해졌어요. 이미연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는 모습이 보였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이미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석준 씨가 돌아왔을 때 이미연 씨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석준 씨는 조용히 옆에 누웠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있었죠. 며칠 뒤 이미연 씨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어요.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 남편이랑은 잘 지내? 이미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는 눈치채지 못했죠. 집에 돌아온 이미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계속 모른 척하며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갈 뿐이었죠. 석준 씨는 여전히 회사에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임원으로서의 책임이 무거웠거든요. 하지만 성공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뭔가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것 같았죠.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지희 씨는 새로운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이번엔 조심했죠. 상사와 선을 긋고 업무 외의 관계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계약직이었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미연 씨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죠.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석준 씨는 권력을 얻었지만 공허했고 지희 씨는 생계를 이어갔지만 상처를 안고 살았으며 이미연 씨는 가정을 유지했지만 영혼은 죽어갔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어요. 계절은 바뀌었지만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미연 씨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릴 뿐이었죠. 이미연 씨는 접시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래도 살아야지. 뭐, 다른 방법이 있겠어. 그렇게 이미연 씨는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석준 씨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 문득 창밖을 봤어요.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죠. 언제부터 별을 본 게 이렇게 오래됐을까? 석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희 씨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죠. 내일도 출근해야 하고 또 하루를 버텨야 하고 세 사람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미연 씨, 석준 씨, 그리고 지혜 씨.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책임지지 않고 약자는 희생당하며 진실을 아는 사람만 고통받는 현실. 이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